네? 가 아들이었다고요? 에? 가 사촌이었다고? 으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보라색, 연두색, 노란색, 빨간색 옷을 입은 인형들이 동산 위를 뛰고 구르던 모습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영국 BBC에서 만든 텔레토비 중 한 장면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저 귀엽다고만 생각했던 텔레토비지만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보면 깨름칙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말투가 어눌한 4명의 캐릭터가 하루 종일 생산성 없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데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정체 모를 음성에 복종한다? 이런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기괴한데 심지어 훗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텔레토비의 제작진 일부가 당시 약에 취한 채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니 사실 텔레토비들이 사탄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외계 정치인 집단이다 등등 무성한 음모론들이 피어오르기에 충분했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루머에 불과했다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텔레토비를 다시 보고 있노라면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부터 알아볼 캐릭터들의 뒷이야기는 단순히 음모론이나 괴담에 불과한 내용이 아닌 진짜 공식 설정이라는 사실. 오늘은 귀여운 외모 뒤에 출생의 비밀을 숨긴 캐릭터 탑4에 대해 알아볼게요. 4위 카트라이더. 2004년 출시한 한국의 온라인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당시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던 온라인 레이싱 게임들 속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게임 중 하나로 2020년에는 모바일 게임으로도 출시되며 현재까지 많은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카트라이더가 유독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꼽아보자면 연인 사이인 다오와 디즈니, 친한 친구 사이인 배지와 다오 등 친근감을 주는 귀여운 캐릭터들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사실 이 캐릭터들에는 고인물 유저들도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카트라이더 오픈 초창기 넥슨 공식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다오의 가족 관계도를 보면 네? 다오가 배지의 아들이었다고요? 말도 안 돼 싶지만 카트라이더 초기 버전의 다오가 지금처럼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던 걸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배지가 다오의 엄마였다는 사실에 더해 다오에게 어린 시절 잃어버린 동생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웹툰까지 공개되면서 이 충격적인 설정에 쐐기를 박아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유저들의 멘붕에 빠뜨린 설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배지가 떡하니 여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배지는 지금껏 성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캐릭터였기 때문인데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여자인 마리들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다가 정작 코스튬으로는 여자 교복, 간호사복 등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유독 이중적인 행보를 보여 배지의 성별은 카트라이더 최대 논란으로 회자되기도 했죠. 배지의 성별을 확실히 해달라는 유저들의 요청에도 넥슨 측이 별도의 성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가상의 캐릭터다. 배지의 성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며 애매모호한 답변만을 내어놓아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족보가 공개되면서 배지가 사실 여성이었다는 설정이 확실해진 것인데요. 이렇게 확실한 초창기 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지가 이렇게 중성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넥슨이 처음 잡아뒀던 배지의 성별은 여성이 맞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설정을 공개하자 이에 의문을 품고 불만을 제기하는 유저들이 많아졌고 넥슨 측은 배지의 성별을 남자로 바꾸는 대신 중성적인 컨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하죠. 오, 저도 배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진짜 궁금했었는데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돼서 속이 다 후련한데요. 그런데 잠깐 이 족보에 또 이상한 게 있는데요. 디즈니 아빠가 로드만이었고 다오와 디즈니 커플이 알고 보니 사촌이었다고요? 으아, 전 이 족보 그냥 안 본 걸로 할래요. 3위 쿠키런. 2013년 데브 시스터즈에서 제작한 한국의 모바일 게임 쿠키런. 전성기 이후에도 인기가 식지 않아 후속작까지 나오면서 현재까지도 이용자가 많은데요. 귀여운 모습의 게임 캐릭터 자체도 인기가 많아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 판매가 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렸죠. 그런데 이 귀여운 쿠키런 캐릭터에 알고 보니 깨름칙한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쿠키런의 학습 만화인 쿠키런 어드벤처에 따르면 반인 반쿠
그리고 쿠이는 인간과 쿠키가 금지된 사랑에 빠지면서 탄생하게 된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키런의 캐릭터들은 인간과 쿠키가 맺어져 낳은 아기였다는 것이죠. 이 충격적인 내용은 무려 쿠키런 어드벤처 1권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쿠키와 인간 부부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기분이 이상해지는데,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내 쿠키 돌려달라 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만화를 출간한 서울문화사는 책 표지 뒷면에 게임 쿠키런의 스토리와는 별개라는 안내 문구를 특별히 띄웠다고 하네요. 2위 스폰지밥. 바닷속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스폰지밥. 1999년에 방영을 시작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이죠. 연재된 지 오래된 만큼 늘상 눈치 제로인 스폰지밥. 그에 못지않게 눈치 꽝에다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절친 뚱이. 그런 두 이웃의 고통받는 징징이까지 각자 캐릭터가 골고루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정감 가는 이 스폰지밥의 캐릭터에도 알고 보면 적잖이 충격적인 설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뚱이가 왕이 되는 에피소드인 명령을 따르라 에서 나오는 족보를 보면 핑핑이와 뚱이는 아메바 왕과 곰팡이 여왕 사이에서 나온 같은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에? 뚱이랑 핑핑이가 사촌이었다고? 그냥 일회성 설정 아니야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예 제작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촌 관계임을 인정한 것은 물론 스폰지밥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온 가족 관계도 시리즈의 뚱이 편과 핑핑이 편을 보면 둘이 사촌지간이라는 게 또 한 번 언급되기까지 하면서 제작사 측의 공식 설정임이 증명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보자면 불가사리랑 달팽이가 친척이고, 뚱이 입장에서는 절친이 자기 사촌을 애완용으로 키워왔던 거네요? 와! 사실 애초에 스폰지밥은 이런 충격적인 설정을 넘어 워낙에 동심 파괴적인 연출로 말이 많았는데요. 눈알과 뇌를 뽑아서 드론처럼 가지고 놀지를 않나, 얼굴 피부를 참고 문짝 열듯이 열고, 심지어 장기들 사이에서 물건을 꺼내고 닫는 등 도저히 아동용으로 볼 수 없는 잔혹하고 그로테스크한 연출들이 밥 먹듯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방송인 EBS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에피소드는 통째로 방영하지 않거나 잔인한 장면은 짧게 쳐서 내보내는 등 편집 과정을 거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시청 연령 등급 7세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인데 이런 장면들을 필터링 없이 시청한 그 나라 어린이들이 걱정되는 건 저뿐인가요? 1위 스카피. 2017년 카카오가 카카오 프렌즈 이후 5년 만에 출시한 캐릭터 니니즈. 귀여움의 버라이어티 니니즈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동글동글한 그림체에 귀여움을 강조한 캐릭터를 선보였고, 출시와 동시에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카카오 공식 계정에 올라온 각 캐릭터 소개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저 귀여운 분홍 토끼 캐릭터인 줄 알았던 스카피의 소개글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스카피는 원래 극악무도한 북극곰이었지만 마녀의 애완 펭귄을 잡아먹고 저주를 받아 작은 토끼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스노우타운 최고 인기 셰프지만 고기의 출처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섬뜩한 문구도 함께 써있죠. 심지어 니니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초기 게시물을 보면 가슴에 X자 흉터가 난 북극곰이 있고, 이 흉터는 스카피의 배에 난 자국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말랑말랑 순둥한 토끼인 줄 알았던 스카피의 외모 속에 이런 소름 돋는 본체가 숨어 있었다니,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다른 리니지 캐릭터들 역시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펜다 주니어의 풀네임은 펜다 한 놈만, 어머니는 노린다, 아버지는 친다, 여동생은 페니. 펜다가 북극곰의 씨를 말리러 왔다는 설정까지 그야말로 고어물이 따로 없죠. 여기에 조르디가 타이타닉 충돌로 깨진 빙하에 떠내려왔다는 설정에 콥과 빠냐가 스토커 기질이 있다는 설정까지, 윤리의식이 의심되는 설정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니니즈 캐릭터를 소비하는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누리꾼들이 지적한 건 캐릭터의 B급 정서 자체가 아닌 어린이들까지 모두 사용하는 범용적인 플랫폼인 카카오톡에 이런 설정들을 집어넣었다는 점이었는데요. 결국 카카오 측에선 초기의 일부 설정들을 삭제, 현재는 캐릭터를 순화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초기에 논란이 된 이모티콘들 역시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여러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도 폭력적 내용 없이 귀여운 이모티콘 컨셉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평면적인 캐릭터보다 자극적인 서사가 부여된 캐릭터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층을 전 연령대로 겨냥해 나온 캐릭터인 만큼 적정한 수위 조절이 필요했던 것 같죠?
지금까지 놀라운 의도로 탄생한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반대로 충격적인 의도로 사망한 캐릭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페페죠. 미국의 예술가 맷 퓨리의 작품 보이즈 클럽의 주인공 페페는 어디에도 찰떡같이 어울리는 얼굴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티즌들이 멋대로 별명도 붙여주고 여자친구도 만들어주는 등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만 같았는데 몇몇 선 넘은 네티즌들이 부정적, 정치적 의도를 페페에게 대입해 인터넷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맷 퓨리는 이를 막기 위해 이들의 사상에 반대하는 페페의 그림을 그려 퍼뜨려도 봤지만 몽땅 헛수고 결국 한 행사에서 페페의 장례식을 다룬 1페이지짜리 만화를 발표하며 자신이 탄생시킨 캐릭터를 저 세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너무나 귀엽게 생긴 캐릭터들 뒤에 이런 복잡한 사정들이 숨겨져 있었다니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네요. 안 붙는 사고 싶다. 혹시 내 최애 캐릭터도?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